네, 안녕하세요.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. 우리가 간열 증상은 간 기능에 과부하가 와서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간이 피곤할 때 이 간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영상 2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하시고 좀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간 기능을 회복하는 음식은요, 크게 3가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간 해독을 직접 도와주는 음식. 네,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나 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내로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간이 해야 될 업무를 줄여주는 음식.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잘 공급해줘서 간세포가 재생이 될 때 도움을 주는 음식. 근데 보통 한 가지 음식이 이렇게 한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식재료들을 한 가지만 드신다기보다는 좀 골고루 잘 섭취하셔서 간 기능이 회복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요, 바로 순무입니다. 순무는 무보다 작고 동그랗게 생겨서요, 자르면 안에 약간 연한 자주빛이에요. 우리가 이름이 무하고 비슷하고요. 사실 무하고는 전혀 다른 채소입니다. 우리가 배추나 청경채랑 더 가까워요. 우리가 강화도가 이 순무로 유명하죠. 그래서 이 강화 순무로 담은 김치는 임금님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순무는요, 동의보감에서 만청이라고 불렸는데요. 맛이 달고 또 우리가 위 기능을 포함해서 이제 오장의 기능을 이롭게 해준다. 그리고 우리가 종기에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뇨라든지 우리가 변비 있을 때 또 특히나 간 기능이 나빠져서 황달이 있을 때 많이 사용했어요. 그래서 음식으로 주로 먹기보다는 좀 약재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이 보랏빛을 내는 이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고요. 그리고 무보다 이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우리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이 순무에 대한 이게 연구들이 있는데요.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. 충남대 생물환경화학과에 따르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요, 간 속의 독성을 없애고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. 또 서울대 의과대 논문에서도 보면 8주간 이 순무에서 뽑은 농축물을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간 섬유화의 치료에 다소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, 또 농림부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가 급성으로 간독성을 유발한 동물에게 이 순무의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. 이렇게 연구에서도 보면 이 순무가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순무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요, 우리가 국이나 조림처럼 열을 가했을 때는 좀 파괴가 잘 되니까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. 그래서 저염으로 해서 순무 김치를 담근다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좀 추천해드린 발효 음식 중에 첫 번째가 동치미였거든요. 네, 그 동치미를 담그실 때 이 순무를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 피로가 있으시다거나 간열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 순무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제가 두 번째로 권하는 건 바로 미나리입니다. 이 미나리는 이런 간열 증상 있는 분들 중에 특히 두통 있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고요. 또 우리 좀 평소에 과음을 한다거나 좀 주독이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참 권할 만하고, 좀 잘 붓는 분들에게도 이 미나리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약재명으로는 우리가 수근, 수영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우리 지방간이 있다거나 내지는 좀 술을 많이 드셔서 주독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잘 처방하는 약재 중에 이 미나리가 들어가고요. 또 이제 출산 후에
우리 산모들 중에서도 유난히 붓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처방하는 약 중에 이 미나리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부종을 빼는데 굉장히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약재 중에 하나가 이 미나리입니다. 이 미나리는 또 별명이 하나 있어요. 천연 혈관 해독제. 네, 우리가 해독 기능도 좋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특히 중금속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잘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또 거기에 이 미나리 성분 중에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그게 우리가 알코올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간 부담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또 우리가 이 미나리는 우리 과일보다도요, 우리 비타민이나 이런 무기질 굉장히 풍부한 우리 알칼리 식품에 해당이 돼요.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비타민 결핍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게 또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간세포에서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음식들은요, 비타민이 좀 풍부하고 무기질 이런 게 풍부하고 또 약간 시원한 성질의 이런 식품들이 많아요. 그런 이유에서요. 그래서 미나리를 간열 증상이 있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세 번째로 권하는 건요, 바로 콩나물입니다. 해장으로 콩나물국밥 다들 많이 드시죠? 네, 저도 주말에 우리 단백질 보충도 할 겸 해서 오징어 콩나물국밥, 황태 콩나물국밥 이런 걸 좀 자주 먹는데요. 사실 해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음식들이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. 신기하죠? 옛날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잘 챙겨 드셨는지. 예전 영상에서 제가 콩을 갖고 요술을 부린 게 바로 두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콩나물도 이 콩에서 발화를 하면서 요술을 부립니다. 바로 비타민과 섬유소는 더 많이 증가를 하고요. 또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더 용이해집니다. 그래서 이 식이섬유랑 이 수분도가 많기 때문에 먹었을 때 위하고 장이 훨씬 더 편해지고요. 또 이 비타민 C는 사과의 한 3배 정도가 높다고 하니까 훨씬 더 비타민이 풍부한 거죠. 또 우리가 간 세포 재생에 필요한 이런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콩보다도 소화 흡수가 편하니까 이 콩나물을 우리가 찌거나 무치거나 끓이거나 아무튼 다양하게 활용해서 좀 충분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번째로 제가 권하는 거는요, 바로 표고버섯입니다. 표고버섯은요,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가 장 운동도 더 증가시켜주고 바깥으로 노폐물이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. 또 두 번째로는 단백질하고 좋은 지방질이 많아요. 그래서 실제 간 자체에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우리가 좋은 지방질은요, 혈관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또 세 번째로는요,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요새 비타민 D 영양제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죠.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. 그런데 이 표고버섯을 잘 드시면 이 비타민 D를 좀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로는요, 우리가 산소를 우리 몸에서 운반해주는 이 헤모글로빈을 생성에 필요한 철분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간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 표고버섯이 상당히 좋습니다. 표고버섯은요, 생으로 드실 때보다 말려서 드실 때가 이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하니까 말린 표고버섯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우리가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첫 번째 순무, 그 다음에 미나리, 그 다음에 콩나물,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표고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우리가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